왜 집착하는지 속을 들여다봅니다. 뭐야! 뭘 그렇게 맨날 위하시는지. 정말 많이 위해요. 고정적인 모임만 15개. 한 달에 25일은 모임 가는 남편 대진 씨. 그가 모임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사하러. 편하게 그냥 진행할게요. 모임이 있는데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 그 내가 빠졌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떠세요, 기분이? 진짜 속 많이 상하지. 속상하는 수준이 1에서 10까지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치고 좀 9까지 가져오니까. 10에서 9 그 정도까지. 배신감까지도 느낀다는 거예요. 웃으시는데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정말 좋아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려 다니느냐.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도 하죠. 좋아도 하는 것 같죠? 네. 그럼 스트레스는 없을까요? 글쎄요. 어머님 스트레스는 없으세요? 없으세요. 스트레스는 없지. 자, 아버님 같은 경우가 나는 스트레스 없고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기도 모른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나는 스트레스인지 몰라. 나 행복해.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세상 근심 없어 보이는 남편에게 스트레스가 있다? 같은 경우는 사회성 중독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속에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그 SNS 중독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죠. 사실은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줄 자각 못할 정도로 관계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 관계 중독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그리고 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관계성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쉽게 상처를 받는 것들이 스트레스입니다. 잠재적으로 계속 누적되어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모임 하면 할수록 즐거움도 있지만 스트레스 받고 그걸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모임을 하고 그래서 모임을 여러 개를 하시는 걸 수도 있겠네. 거기다 전문가는 남편보다 아내의 심리 상태가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요.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좀 우울도가 많이 잡혔어요. 좀 같이 좀 다니시죠. 예전에 이제 시집 오면서부터 아버님 계속 혼자 모임 가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혼자 남겨지신 일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는 어떠셨어요, 마음에? 혼자 이렇게 남겨두셨을 때는? 그게 물론 나쁜 거는 아니지만 서운한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런 일로 인해서. 서운하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옆에 사람을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하죠. 좀 나한테도 좀 귀도 기울여주고 했으면 좋겠죠. 남편도 처음 듣는 아내의 이야기. 아유, 급기야내 눈물을. 아내는 이제껏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모임 가버린 남편을 대신해 혼자 도맡아왔던 농사일. 이거 혼자서 다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이게 매번 저러니까 좀 벽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내의 마음은 병들고 있었나 봅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내 뭐 좋아하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네, 본인 좋아하시는 건 있죠? 본인도 약간 좀 지금 아내가 아차하면서 반성을 얼굴이 그 보니까. 문장 완성 검색에 나왔던 건 뭐냐면 가족밖에 없어요. 남편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얘기 안 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사랑, 화모 이건데. 화가 나네. 아버님은 아버님 거밖에 없는 것 같으세요. 이 우울도가 결국은 정말 갱년기에 대한 정말 문제가 돼버리게 된다면 아버님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들로 가버립니다. 관계 중독자들이 사실은 외부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올리려고 막 노력을 하기 때문에 관계 중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집에서 아내가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라고 하는 자존감을 좀 만들어 준다면, 또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만 교감이 되고 교차가 된다면 관계 중독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날 수 있습니다.